저는 경남 거창에서 1200평 스마트팜 딸기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델롱의 이윤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청년 농업은 도전입니다.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델롱 농장은 지금 현재 400평 하우스 총 3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동은 서량 품종을 키우고 있고, 한 동은 금실 품종을 키우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한 1200평 정도 또 땅을 구매를 해서 거기에 시설을 지어서 운동하우스로 또 지을 생각이 있고요. 지금 딸기 생산뿐만 아니라 교육도 하고 있고, 가공도 하고 있고, 체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6차 산업을 겸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귀농한 지 햇수로 5년 정도 됐고요. 제가 원래 20살 정도부터 약 8년간 정보통신 정비 분야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정보통신 정비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정신도 많이 없었고 힘도 많이 들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정보통신 정비 분야를 활용을 해서 다른 거랑 좀 융합을 하면 좀 더 좋은 시너지가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찾다 보니까 스마트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영농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엽채류라든지 토마토, 와사비 여러 가지 작물들을 경험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확장성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 거는 딸기였고요. 두 번째로는 전년도 평균 가격을 봤을 때 항상 등락폭이 동일하게 흘러갔던 거는 딸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기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지금 여기 심겨져 있는 품종은 설향이라는 품종입니다. 대한민국의 딸기 재배를 하는 곳에는 대부분 80% 정도가 설향을 재배를 하고 있고요. 설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새콤달콤한 맛도 있고, 그리고 내병성도 강하고 수량도 많이 나와서 농업인들이 재배하기 참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재배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무릉가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금실이라든지 홍희라는 품종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거창이라는 곳을 자주 왔었습니다. 거창이라는 곳도 많이 알고 있었고요. 딸기 하면 사실 논산이 대부분이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논산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거창이 딸기가 유명한 것도 알고 있었고, 프리미엄 딸기를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농사를 워낙에 잘 짓는 곳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이유 때문에 거창이라는 지역을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군치고는 거창이 좀 규모가 큰 편이에요. 제가 살기에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있어서 거창에 좀 정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딸기는 육묘 과정부터 시작인데요. 이 육묘 과정은 3월부터 시작입니다. 3월에 어미묘를 정식을 해서 생장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런너를 활용을 해서 6월 달부터 자묘를 키우게 됩니다. 이 자묘는 9월 달에 정식할 모종으로 쓰게 되는데요. 자묘를 또 생장을 시켜서 약 8월 정도부터 화합분화를 시키게 되고요. 화합분화가 완성이 된 모종을 9월 초나 중순쯤에 심게 됩니다. 정식 후에 약 한 달 정도 지나면 꽃이 나오게 되고요. 이 꽃에 수정벌을 얹혀서 수정을 시키고, 수정을 한 후에 40일 정도가 지나면 첫 번째 딸기를 수확하게 됩니다. 수확하는 시기는 11월에서 12월 사이로 되어 있고요. 11월부터 약 5월 달까지 딸기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 또 딸기를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3월부터 어미묘를 정식을 하는데, 그래서 딸기 농가분들은 딸기 농사는 15개월 농사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딸기 수확은 약 한 5시에서 6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거의 한 동을 수확하는데 한두 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수확을 다 하고 선별장에 가서 딸기 무게를 측정을 하고 딸기를 포장을 하는데요. 딸기 포장은 저희는
공판장 나가는 거는 이쁘게 다 포장을 하고요. 직거래 나가는 거는 좀 더 소복하게 최대한 많이 싸게 돼서 포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5시 전까지는 포장을 다 하고 판매하는 식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판로는 공판장도 물론 하고 있고요. 거창 지역의 로컬 푸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도 하고 있고 가공도 하고 있는데요. 딸기 잼을 활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업체와 연계를 해서 B2B 방식의 계약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단체에서 와가지고 단체 체험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개인으로 와서 시간별로 예약을 해서 체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생산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판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로 개척을 하는데 굉장히 좀 힘이 들었어요. 초반에 와서 이 지역을 잘 모르다 보니까 직거래를 많이 할 수 없었고 대부분 공판장에 출하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거창이라는 지역을 알게 되고 인지도도 쌓게 되면서 지금은 반대가 돼서 직거래 비율이 70에서 80%, 그리고 뭐 10%는 공판장, 그리고 나머지 한 5% 정도는 딸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또 5%는 가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1200평 규모의 농사를 지었을 때 총 수익은 한 2억 정도 하고 있고요. 2천만 원 정도는 딸기 육묘에서 수익을 했고, 그 이후에 뭐 체험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딸기 가공을 해서 한 또 2천만 원 정도 했고요. 나머지는 딸기 생물을 유통을 해서 대부분 수익을 얻어냈습니다. 지출은 대한민국에서 오이 다음에 딸기가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가장 많이 나갔고, 두 번째로는 겨울철이다 보니까 난방비, 세 번째로는 비료랑 농약, 그리고 뭐 수정벌 이런 걸로 나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기타 이제 부자재, 대부분 육묘 때 벌어들였던 돈과 뭐 체험이나 이런 걸로 경영비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데이터 관리의 부족이었습니다. 스마트팜의 핵심은 환경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핵심이거든요. 근데 운영을 하는 데는 자신 있었지만 이 딸기에 맞게 환경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는 조금 미약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화 시스템을 너무 맹신을 했습니다. 환경 데이터는 여기 보신다시피 스마트팜에는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있는데요. 햇빛에 직사광선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또 고장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맹신했던 부분도 하나의 실패 요인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딸기는 겨울철에 자라는 작물이다 보니까 이 혹한의 날씨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해서 딸기가 좀 힘들어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역 사람들과의 소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보다 먼저 이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화로도 물어보고 한번 와주셔서 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와서 직접 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풀어 헤쳐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저도 그 대부분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없애고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농업 공부도 많이 했고요. 이론적인 공부, 그리고 농가 가서 직접 일도 해보면서 실습적인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딸기를 심게 됐는데, 딸기 심었을 때도 걱정이 많았어요. 이거 다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많았는데, 뭐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라고. 딸기 심고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반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이거는 빨리 팔고 잘 해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고, 두려움은 많이 사라졌었습니다.
딸기 농사를 지으면서 굉장히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요. 수확할 때도 약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해야 하고, 또 농작업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확용 로봇이라든지 또는 농작업, 런너 제거를 할 수 있는, 잎 제거를 할 수 있는, 꽃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나온다면 그런 로봇을 활용을 해서 인건비를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좀 농진청에서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면 저희도 기꺼이 활용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딸기를 가장 맛있고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딸기를 수출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처럼 처음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을 좀 돕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년 농업은 도전입니다. 청년들이 항상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있는데,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으로 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농산업이 발전이 되니까. 제가 생각하는 청년 농업은 도전이다. 첫 번째로는 영농일지를 꾸준하게 써야 합니다. 이 영농일지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하루에 무조건 하나씩 써서 전년도에 뭘 했는지, 이때쯤 뭘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내가 이렇게 지었을 때 이 정도의 수확량을 얻었다면 올해는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이 정도의 수확량을 가져가야지 라는 두 번째 데이터를 좀 많이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교육입니다. 교육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들어야 그만큼 아는 것도 많아서 딸기 작물을 키우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농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토지도 필요하고요. 거기 위에 시설도 지어야 하고, 추가적으로 영농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은데요. 이 토지 위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에 진입하기 전에 많은 공부를 하고 사업계획서도 작성을 하면서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어떻게 내가 영농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영농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자아자 청년농업인 화이팅!